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5월 8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166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 그가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해야 할 일 4가지입니다. 오선 주호영 의원이 59대 25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사선 권영세 의원을 꺾고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영남권 의원들이 몰표를 줬다는 거죠. 박근혜 탄핵 심판 후에 내리 3연패,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17 대선, 2018 지선, 2020 총선에서 회복하기 힘든 참패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요. 이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고, 제대로 해서 위기에 봉착한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비대위로 가거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아가지고 신임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전자로 가는 경우 지난번에 개최된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을 했지만은 김종인의 요구사항으로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에 필요한 당헌 당규 개정을 놓고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했지만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권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과 변화로 대표되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김종인 당대표와 솔로몬의 지혜로 원내 대여투쟁을 이끌어갈 따뜻하지만 강한 보수의 아이콘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당을 다시 살리는 미션을 성공을 시킬 것이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후자로 가게 되면 8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해가지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내에 지도자 자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경태와 김태흠이 당권 도전 의사를 피력했지만 무너진 당을 다시 세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굳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당내 지도자 자원이 고갈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당 외 지도자 자원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부의 지도자 자원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도전을 하기에는 공탁금이나 여론조사 비용이나 전국 253개 당협 조직 비용 등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당내 인맥이 전무해서 기댈 언덕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외부인 유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미스터 트롯 선발대회 방식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당원과 국민적 관심을 유발시켜서 흥행이 된다는 거고요. 오로지 능력자만이 최고의 승자가 되어가지고 당대표가 되기도 하겠지만 선발 과정에서 함께한 사람들도 차최고 승자가 되어가지고 최고위원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당 내외의 참가자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2단화라고 할 수 있는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대성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이 꼼수를 뿌려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묘수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하겠지만은 이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공수처장 임명을 앞두고 또다시 꼼수대 묘수를 뿌려야 된다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합당을 의결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로서 야당 몫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확보해가지고 여당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공수처장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배제돼 가지고 무소속으로 살아난 홍준표 등 사인의 복당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들 사인은 스스로는 억울한 측면도 있기는 하겠으나 선거 전쟁에서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중죄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올해까지는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내년 초에 입당을 허용해서 대권 구도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한 후에 참회에 가까운 처절한 반성을 하고 다시는 2016 이후 반복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제발 되풀이하지 않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담은 백서를 발간을 하라는 것입니다. 4.15 총선의 결과 미래통합당이 소위 영남권 자민련으로 전락을 했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축소지향적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력 중심으로 가게 되면 영남당의 이미지만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것이고 이후에 외연 확장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주로 공천이 국회의원 배지가 되는 지역에서 뽑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당선자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도권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패장들, 즉 당협위원장 전국입니다. 169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들을 협력의원이 맡을 수밖에 없는 사무총장, 당대표 비서실장, 수석 대변인을 제외한 통합당 주요 포스트에 전진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당이 아픔을 조기에 치유를 하고 원내외가 하나가 되어서 줄기찬 노력을 하다 보면 당의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죠. 참고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5선 의원으로 당정청에 걸친 연륜을 갖춘 사람입니다. 부장판사를 끝으로 해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내리 5선을 하면서 당에서는 정책위원장, 여의도 연구원장, 인재영입위원장,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또 바른정당에서는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등을 거쳤고 정부에서는 일종의 정무장관인 특임장관을 하면서 당정청의 갈등을 끈질기게 조정하는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사고와 정책 역량에 기반한 정무적 판단은 한국판 솔로몬으로 칭해질 정도로 타의 주종을 불허합니다. 여기다가 따뜻한 보수를 몸소 실천을 해서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래알 같은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품성을 주호영 의원에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정치권에서는 드물게 저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덕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